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보장을 찾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서 유리한 보장만 골라 100세 시대까지 든든히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13-316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험, 유리한 보장만 골라서 100세 시대까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옥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변화가 아무래도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험사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만 가져가면 우리 시청자님이나 고객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얼른 유리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 정보를 빨리 알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 서울경제 보험 119처럼 방송을 보셔서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유리한 보장은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100세 장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오히려 120세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장수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어떤 그 치료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험 장수 시대에 준비하는 것들 여기서 보면 사망의 원인이 역시 암이에요. 암이 아직도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요 밑에는 좀 넘어간다고 치는데 이쪽에 보면 남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똑같이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암이라는 것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 40%가 발생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33% 정도 발생. 즉 3명 중에 1명, 5명 중에 2명이 암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암 발생 수가 지금 벌써 161만 명이 넘어갔는데 반가운 소식은 2012년 이후에 발생률이 좀 떨어졌어요. 특히 갑상선암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갑상선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 치료를 많이 하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암의 생존율, 10년간 생존율, 5년간 생존율이 70%인데 이 생존율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암 통계 수치에 나왔고, 자, 그러면 암도 발생하는 것도 좀 줄었지만 암에 우리가 반가운 거는 생존율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암이 불치병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저는 암은 만성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관리하고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암에는 다른 당뇨나 혈압보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평균 치료비를 보면 간암 같은 경우는 6,700 정도 들어가고요. 췌장도 6,400. 가장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위암 같은 경우에도 2,700, 약 3천만 원 이상의 암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KBS 뉴스에 2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총 치료비는 6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내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이 나오거나 신기술이 생기는 거죠.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근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다면 자, 실손 의료비에서는 요 보험 되는 것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암 진단비 뭐 3천 많게는 5천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1억 준비하는 플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자녀보험을 가입하시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그 암 진단비 1억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사암. 대표적인 유사암은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우리가 4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대장 전막내암이 들어가거나 생명보험사 얘기하면 소외감이라고 해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까지도 빠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오로지 유사암 요 4가지만 빼고 주는데 요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최근에 생겼어요. 전에는 내가 이게 1억을 가입했을 때 10%인데 5천을 가입하면 10% 500만 원까지만 유사암을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5천 가입하거나 2천만 가입해도 1,000만 원의 유사암을 주는 보험이 잠깐 일시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암진단비, 즉 첫 암, 첫 번째 암에서 주는 이 암도 중요한데 장수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고 자, 첫 번째 암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안 생기면 좋은데 그 이후에 완치 이후에 또 생기는 것이 그것을 대비하는 게 재진단암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완치 후에 재발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60%고요. 간암이 70%, 대장암도 50%, 폐암도 50%, 위암의 경우에도 60% 재발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발의 간격이 1년 이내에 다시 즉 되는 것이 50%고요. 5년 이상 생존했으면 우리가 대부분 암이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18% 정도 되는 거죠. 급격하게 그러니까 완치율도 높아가고 생존율도 높아가지만 더불어서 다시 재발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암 진단비를 여기 지금 5천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암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보험에서 5% 중증 치료를 받아서 5천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1,000만 원 이내에서 수술을 받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돈을 가지고 그때 내가 만약에 빚이 있거나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돈을 실제로는 5천을 내가 암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완치가 안 됐으니까 이건 난 치료비만 써야 되겠어 하고 묶어두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대부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치료비를 받고 치료비를 쓰는데 이런 현실적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치료비에 올인하지 않으시고 이 돈을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암 완치가 안 됐어요. 내 몸에 완치가 안 돼서 계속 남아있는데 치료비가 부족이 생길 수 있죠. 또다시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근데 내 돈을 안 주는 거 여기서만 끝난 거잖아요. 돈을 안 주면. 그러면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100세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60에서 70세만 산다면 암을 한 번 하고 끝나겠지만 100세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2차, 3차 암에 재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진단암을 어떻게 돼요? 5천에 이걸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이 어떤 식의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치료가 안 돼서 잔존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2차 암 진단비를 또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죠. 3차 암 진단을 받았어요. 또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기가 1차 암에서 2차 암에서 오는 이 주기가 어떻게 되냐? 2년이 좋을까요? 1년이 좋을까요? 당연히 1년이 좋겠지요. 최근에 과거에는 2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1년짜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두 군데서 판매하고 있는 재진단암이 1년 주기로 주는 거죠. 즉 최초의 암은 일반암에서 받지만 1년 만에 자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만약에 내 몸에 아직 완치가 안 돼서 암세포가 남아 있어요. 또는 그럴 경우에도 여기서 다시 4천만 원 받고요.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4천만 원 받는 거죠. 또 1년이 지났을 때 자, 또 새로 재발을 하게 됐네요. 이럴 경우. 자, 또 1년이 지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1년 이내에 딱 치료가 끝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보통 3년, 4년을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4년 동안 계속 나는 이 재진단암을 1년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보통 암이 걸렸을 때 5년이 지나고 나면 완치가 된다는데 5년이 지나서 8년, 9년쯤 됐는데 새로운 암이 생겼다거나 그렇죠? 전이가 된 거나 새로운 암이나 재발이 됐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암 진단비를 이미 나는 첫 번째에서 받아 먹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절대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걱정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재진단암 1년 주기로 저는 이 100세 장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떤 필수 준비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요즘 어린이 보험 하면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얘기하면 보통 20세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30세 보장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30세에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30세도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 그러면 갑자기 30세가 왜 좋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왜 좋으냐면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5년 자료 보면 협심증이 1위예요. 요거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어느 질병이 가장 많이 받았나를 보면 협심증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증이에요. 뇌출혈이 아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있고 뇌혈관 질환이죠. 여기도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앞에서 보면 협심증이었죠. 자, 이 앞에 걸 보시면 협심증, 혈관, 그쵸? 이런 허혈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허혈성 진단비에서만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입하신 급성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가입률이 저는 90%가 넘어요. 가입률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장을 받는 건 몇 프로? 20%거든요. 그러면 100% 정도 이거를 전체를 다 받으려고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미 많이 강의를 해주셔서 다 알으실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협심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아까 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 기타 급성 허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대부분 허혈병, 심장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협심증.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진단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였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을 때만. 자, 그럼 다음을 또 볼까요? 뇌혈관 질환에는 뭐 이유 없이 두통이 오거나 묵직한 느낌이 오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저리거나 또는 갑자기 글씨가 잘 안 써진다거나 손가락이 좀 떨린다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눈이 깜빡깜빡 이게 다 뇌혈관 질환의 질환이거든요. 뇌졸중으로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뇌출혈은 다 출혈이에요. 즉 터져야만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 이거 가입률은 거의 제가 볼 50%를 육박하는데 50%를 근데 이분들이 발생 확률은 10%, 16%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옛날 가입하신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뇌출혈하고 뇌경색증만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에 가입하시면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까지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뇌혈관을 가입하시면 이것 전부가 되는 거죠. 여기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장애,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으시려고 하면 무엇이어야 되냐고요? 뇌혈관 질환. 자, 볼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20대 어린이 보험에는 이거를 다 가입하실 수 있어. 얼마를? 5천까지. 뇌혈관 질환도 5천, 허혈성 심장 질환도 5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강의했던 질병 후유장애 몇 프로? 3%짜리도 5천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 가입 한도가 좀 크고요. 보험료도 약간 저렴하고요. 근데 이게 원래 20세였던 어린이 보험이 점점 늘어서 30세까지로 지금 현재 2군데 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입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소식, 내 자녀 보험이 혹시 이게 없다면 지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치매 중풍보험이라는 보험이 출시됐어요. 자, 여기에는 파킨슨 진단비도 나오고요. 알츠하이머 진단비도 나오고요. 대상포진, 굉장히 나이 드시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풍도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경증 치매, 지금 우리가 CDR로 치매를 진단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나왔던 질병 후유장애 3%에는 여기 2점부터거든요. 2점부터면 40%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경증 치매 진단비도 주는데 1점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한 보험사에서 치매 중풍 보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생각보다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내가 걱정을 하거나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상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하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놨어요. 근데 가입을 하고 손해율이 높아가면 또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나한테 필요하다면, 내 몸에 맞다면, 또 우리 가족력에 맞다면 이런 부분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24시간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입원 일당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간병인비가 입원비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갖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애들이 아팠을 때 사실은 자녀들이 지금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이 간병인은 정말 왕이에요, 왕. 간병인한테 부모님을 맡기고 내 애를 맡겨놨으니까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간병인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회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24시간. 특히 자녀가 10세 이하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 간병인 지원을 쓰시고요. 이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0세 넘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입원 일당 1일 2일 3, 4만 원까지 주는 건데 1만 원만 가입하셔도 이게 나와요. 그러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은 뭐냐? 이거는 내가 가입을 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간병인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 일당 입원비가 나오는 거고, 간병인을 쓰겠다 하면 간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고당 또는 질병당 180일인데 이거 180일까지만 주는 게 아니고요. 180일 주고 그다음에 면책기간이라 해서 180일은 돈을 안 줘요. 장기 입원을 한다면 이거 끝난 다음에, 즉 180일에서 바깥 6개월은 돈을 주고 간병인 지원되고 6개월은 간병인을 안 주고 다시 그 6개월이 지나면 또 180일 간병인비 지원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이가 어리다거나 또는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간병인 지원, 이건 한 군데에서 현재 팔고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이 드시거나 하신 분들이 진단비 또는 실손의료비가 막 가입이 안 되거나 너무 비싸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비싸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수술비 보장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수술비를 하는데 진단비 또는 이제 실손의료비를 수술비 보장으로 집중 플랜을 하는데 뇌혈관 수술비가 여러 가지 다 넣었더니 최대 얼마? 4,230만 원이에요. 사실 뇌혈관 진단비 4천만 원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고요. 이미 30대 후반에 가면 4천만 원 가입이 아예 안 돼요.
아까 어린이 보험에서만 그렇게 많은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수술비로 대체한 거죠. 허혈성 심장 수술비 4,230만 원. 그다음에 폐질환 수술비 1,530만 원, 자궁 내막증 200만 원, 급성 신우신염만 걸려도 330만 원, 생식기 질환 200만 원 나오는 거죠. 무릎 관절증 2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전립선 비대증도 200만 원 수술비 나와요. 자궁 근종 180만 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드시면 가장 많이 하는 거 백내장 80만 원 나오는 게 이렇게 수술비를 모아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래도 많은 빈도수가 높은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래닝으로도 내가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거나 지금 이미 내가 가입하고 계신 보험 중에서 진단비가 약간 부족하거나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 집중 플랜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그리 조금 줄이면서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을 가입하느냐? 아니죠. 유병자도 최근에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자,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 돼요. 그전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500만 원이 대부분이었고, 뇌출혈은 1,000만 원이 됐는데,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안 되고 500 정도 했는데, 요즘에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1,000만 원까지 풀었어요. 그게 65세 정도 되신 분들까지는 1,000만 원, 70세이신 분도 1,000만 원까지 푸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40대 또는 13대 질병 수술비 이런 거래서 수술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병자에도 재진단암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이건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1,000만 원까지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까지도 나와 있다고 하며 또 하나 납입면제 기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암이나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이 되면 또 납입면제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성 질환자이거나 이미 병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서 아, 나는 뭐 보험 자신이 없구나 또는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또 내 몸에 또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것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자, 반복 지급되는 재진단비는 저는 100세 장수 시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재진단암을 준비하실 때 꼭 1년 주기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년 주기가 대부분인데 1년 주기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되고 수술비도 되고요. 질병 후유장애 3%보다 이것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10세 이하 어린이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가 보니까 한 7, 8살 요때까지는 정말 감기인 줄 알고 병원 데려갔다가 입원시켜서 뭐 7일, 5일 뭐 이 정도 입원이 있는 거는 뭐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린이들이 아직 태어나거나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간병인 일당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대 이상 부모님한테도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진단비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시거나 3대 진단비가 부족하시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저렴한 수술비를 집중 플랜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가져가시면 보장도 그러니까 꽉 채우면서 보험료는 좀 적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성 질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생활비에는 의료비가 확 잡아. 왜냐하면 노후생활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연금이나 이런 조그만 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아파서 병원비가 뭉텅 나가버리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를 주게 되냐면 자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지금 보험들이 막 변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용어, 그러니까 보험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직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보험에 또 변화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네, 다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내 생활에 급급하다 보면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보험플랜 119를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 보험플랜 119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어떤 좋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고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험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합니다. 유리한 보장을 선별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해안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네, 제 나이는 한 40대 초반 남자이고요. 예. 혈압이 있는데 보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혈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되셨고 네, 혈압 말고 다른 질병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부분 걱정이 되죠. 나이가 있으니까. 예, 뭐 건강하신 편이세요,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아직 큰 이상은 없는데 보험이 딱히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또 나이도 있으니까 그 후에 보완이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예. 언제까지 항상 건강할 수는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연락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을 보내주셨어요.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아, 그러세요. 이 보험은 실손보험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비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추가 다른 가입이 가능한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안하고 의문이 좀 가져가지고요. 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연락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라이나 생명 플러스 암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10년 갱신에 80세 만기로 돼 있는 상품이십니다. 한 달 보험료는 56,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4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1년 반 정도 됐다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장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리모델링을 문의하신 건데요.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40대 초반이신가요? 후반이신가요? 네, 초반입니다. 아, 초반이시고요. 아마 네. 지금 혈압이 있으신 것도 아마 지금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여태 이제 보험의 니즈가 없으셨던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예. 아마 실손도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암보험은 그냥 주위에서 암보험은 하나쯤 있어야지 해서 아마 가입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네. 그 전까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네. 좀 주위에서 좀 분석이라든가 좀 보험에 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필요성을 좀 알으셨다면 이런 또 라이나 보험을 또 가입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좀 비교도 해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이 보험도 좀 어느 정도 좀 좋게 가져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시청자님 일단요. 네. 보험이 지금 증권이 하나밖에 없으시고 이제 보장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장성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지금 이제 혈압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우리 이제 만성 질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연령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만이 아니라 보통 지금 30대도 지금 혈압이라든가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이세요. 이제 아까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혈압밖에 없으셔서 가입하실 수 있는 보장성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첫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실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해나는 비용을 돌려받는 병원비라고 해서 실비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예.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첫째적으로 보장성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실손을 우선 이제 가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3대 진단이라고 해서 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심장질환이라고 하죠. 심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라이나 플러스 암보험에는 암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을 준비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 보장을 받으시는 진단비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요 좀 갱신인 부분도 또 있어요. 갱신도 또 10년 갱신이시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40대 초반이시면 50대 초반일 때 한번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료가 지금 56,000원을 내고 계시지만 가늠하건대 보통 300% 이상이 오르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아마 유지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통계가 나온 부분도 있고, 이제 뉴스화돼서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라이나 보험을 들으셨어요. 근데 전립선 암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셨을 때 여기서 진단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네. 네. 1,000만 원 다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이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 네, 암이라 그러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거든요. 네. 네. 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험을 봤을 때는 보험료도 좀 비싸요. 비싼데 보장은 좀 약하시고 또 갱신형인데다가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6,000원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보장을 가져가자고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일단 실손 의료비 가능하시고요.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만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뭐 몇 알 드시는 거 요거만 고지해 주시면 바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보장도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갱신인 보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20년 있다가 보험료가 한번 오르는 보장을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보험료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라 그래서 20년만 납입을 딱 하시고 아니면 내지는 뭐 10년 내지는 15년만 딱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라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가 만기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아직 이제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80세까지보다는 최소한 90세 이상까지는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암을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 아까 라이나는 전립선암이 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보완을 해드릴 암 진단비는 2천만 원을 가입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일단 그냥 플랜을 짜드린 거니까 기본 플랜 뭐 2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을 때 전립선암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암이다. 그럼 무조건 2천만 원 그냥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뇌혈관, 심혈관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만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있거나 하시면 그동안에는 뇌졸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을 보장해주거나 뇌출혈을 보장해주거나 이런 진단비가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또 어찌 보면 운이 좋으실 수도 있는 게 지금은 뇌졸중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 플랜은 1,000만 원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한정이 돼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따로 지금 가입이 안 되시잖아요. 만성 질환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병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은 수술 특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34대 34가지에 대한 보장을 수술비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수술비가 아예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실비도 안 되시고 수술비도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셨는데 지금 이 수술비가요 최고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만약에 뇌혈관으로 문제가 됐다. 요즘 이제 시술을 하죠. 시술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손목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시면 1,000만 원씩 지급이 되시는 그런 수술 특약을 여기 넣어드릴 거예요. 시청자님. 네.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운전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운전자 보험도 없으시고 하셔서 제가 이 보험 증권 하나에다가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진단비, 그 다음에 실수는 이제 단독 실손이니까 따로 가입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 제가 운전자 비용이라 해서 비용 담보가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운전자 보험이라 그래서 남을 배상해주는, 11대 중과실에 속했을 때 내가 남을 배상해주는 보험을 이제 의무적으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또 배상해주는 가족 배상 책임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런 비용 담보도 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비용 담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요, 몇백 원 안 해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제 일단 보험이 비싸다고 개념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만약에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에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실손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비갱신으로 해서 보험료가 한 18만 원 정도 되신데 제가 아까 그 라이나는 정리를 하시면 6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몇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시장님이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세요. 40대 이후부터는 질병이 시작하는 나이시기 때문에 좀 그렇죠. 염려가 많이 되죠. 네, 그렇죠. 지금도 혈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혈압을 정말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약 드셔서 유지를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몸은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이 이제 진행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저 이런 보장을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뇌혈관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상상 이외로 많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비급여, 내가 나라에서 보장 못 해주는 부분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진단비를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우리 시청자님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헐지 않고 내 보험에서 다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네. 예, 시청자님, 일단은 보험 준비가 많이 미흡하세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계시죠? 네. 예. 어렴풋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50대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넘어가면 알게 되네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쯤 보험 점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부족한 부분은 또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아들 보험 2개를 들었는데요. 네. 예, 이제 아들이 이제 취업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예. 보험은 봐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제대로 돼 있고, 있는지, 또 더 부족한 거는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아드님께서 그럼 지금 20대 초반 되셨을까요? 29살. 29이세요. 네.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2건의 네네. 보험이 있으세요. 아드님 앞으로 네네. 확인을 네. 좀 할게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이랑 동부화재 패밀리 보험 이렇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봐드릴까요?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지금 알고 보험료는 싶어요. 어떠세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신가요? 아니요,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2건의 보험을 들고 계신데 아들 보험입니다. 가입 시기는 2013년, 2016년 이렇게 되고 만기가 둘 다 100세 만기로 돼 있는 상품이시고 총 보험료 한 달에 11만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보죠. 올해 29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사회 초년생인 아들의 보험 이대로 가져가도 될까요?가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드님이 이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예. 지금 보니까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에는 둘 다 이제 지금 가입하신 지는 2013년도에 가입하셔서 7만 5천 원 내고 계시고 동부화재 패밀리인데 지금 메리츠화재에 그 실손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손으로 해서 뭐 어떤 보상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러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7만 5천 원. 근데 다행히 두 개는 다 100세이긴 하는데 지금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는 실손도 있고요. 암 진단비도 2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지금 2천씩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32대 질병 수술비가 200만 원도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질병 상해 입원비 4일 이상 초과 3만 원인데 요게 이제 질병 쪽에서도 조금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동부화재 참 좋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이것도 아마 누가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큰 보장이 없어요. 상해 고도 후유장애라고 해서 80% 이상이 되면 1억 나오는 거, 상해 사망 1억, 그 다음에 이제 골절, 화상, 조혈모 세포 이런 것들 교통사고 치료인데 요게 3만 5천 원이라 작은 돈이라 생각 크게 고민 안 하고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크게 3만 5천 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보장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제가 볼 때 요거는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나이가 이제 29세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 가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9세니까 30세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럼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시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게 2천만 원을 가입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수술비를 200만 원씩 그다음에 13대 질병 수술비, 40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을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하시고 현재 혹시 운전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요. 네. 향후에 나중에 조금- 운전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어린이 보험이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이때 어린이 보험에다가 따로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어린이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를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장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일단 29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가입하는 보장은 빼고 이제 100세까지 가면서 중요한 보장도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들을 각종 것들을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 요게 한 5만 원 선이면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데 요거를 30세 납으로 하세요. 30년 납. 왜냐하면 20년 납을 해서 보험료 빨리 끝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길게 내시고 보장을 오히려 알뜰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대세인 저해지 보험이 있어요. 이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에 다양한 보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요거는 아까 다양한 보장은 어린이 보험이 통합보험이니까 그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라든지 우리 아드님 그 건강 상태나 또는 활동 영역 또는 직업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보장을 어린이 보험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해지 보험에서는 일반암을 5천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앞에 뇌혈관 이미 메리츠에서도 2천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거는 저해지 보험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그거를 5천 가져가면 유사암도 1,0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재진단암도 가입이 가능해요. 우선 제가 1,000만 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여기도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는 뇌혈관하고 뇌졸중하고 이제 똑같이 1대1로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항암이나 암 수술비를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한 48,000원에서 9,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장을 암도 5,000을 늘렸고 뇌혈관 질환 3,000, 허혈성 그다음에 수술비 각종을 넣는데 이거를 30년 납을 하면 10만 원으로 충분히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7만 5천 내고 있는 데에서 혹시 줄인다면 질병 상해 입원비 요 3만 원짜리를 아예 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입원비는 생각보다 이게 4일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은 내고 있는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 특약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게 그거까지 빼시면서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동부아재 패밀리 빼신다면 한 6, 7만 원 정도 추가로 더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17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이 돈 낼 거죠? 그렇죠. 이제 벌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제 생각에는 15만 원, 20만 원 안쪽으로만 보장성 보험 가져가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저축을 어머니가 꼭 코멘트를 하셔서 연금보험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오지만 확정금리 연금보험이 있으니까 그런 연금이나 해서 노후 준비도 꼭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돈을 벌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어떻게 간지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잘 얘기를 하셔서 보장성은 이렇게 가져가고 네가 연금은 이렇게 준비하고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 다음 분 상담도 또 대기 중이고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상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자 하나만 풀어볼게요. 끝번호 992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30대 여성입니다. 종신보험에 실비 의료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종신보험이 너무 비싸요. 상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일단은 기준이요. 가입을 언제 하셨냐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15년 이후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이게 종신보험에다가 실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아마 실손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시겠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아마 사망보험금으로 책정이 돼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걸 모르시고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라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단독 실손 같은 경우는 한 100,000원에서 15,000원 안짝이면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신에 3년 갱신이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실손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좋으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을 어떻게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망 보장금을 최저로 하셔서 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우리 소비자분한테는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종신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3년 갱신인지도 한번 보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전문가 연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남기실 수 있는데 문자를 더 편하게 간략하게 남기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